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8월 15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죠. 1948년의 8월 15일은 초대정부가 수립된 날이며 그로부터 3년 전인 1945년의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한반도를 되찾은 날입니다. 오늘 영상은 8월 15일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로부터 독립을 했는지, 1945년 이전에 일본 제국주의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영화 박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은 배우 이재훈이 독립운동가 박열역을 맡으며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천황 같은 기생충을 살려두는 건 인류 사회 민족의 참된 평화를 해치는 거 아니야? 이 일본뿐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도 멸망시키는 게 내 꿈이다. 더불어 배우 최이서가 가네코 후미코 역을 맡으며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연기를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가네코 후미코, 조선 이름은 문자, 당신 혹시 배우자 있어요?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박열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죠. 표면적으로 영화 박열은 비교적 덜 알려진 독립운동가 박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심층적으로는 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와 천황제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해보죠. 영화의 배경은 1920년대입니다. 일본 내에서 각종 사회주의 단체를 조직하며 항일운동을 하던 박열은 1923년 관동 대지진을 마주합니다. 이번 건 좀 센데. 간도 일대에 일어난 진도 7.9의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회적 혼란이 일본에 찾아왔습니다. 午前11時59分東京及び千葉県など関東一帯で震度 7.9 の大地震が発生しました。現在把握する限りでは死亡者10万人以上、被災者20万人以上。 야마모토 내각은 국민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暴動が起きる前に戒厳令を発令するべきです。名分のない戒厳令は内乱を起こしかねない。名分ならあります。どのような名分ですか？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ました。この騒動の最中、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あちこち火をつけ回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각종 사회시설이 무너지고 집까지 잃어서 힘들었던 일본인들은 지진으로 인한 분노를 조선인에게 표출합니다. 자경단이라는 단체가 등장해 일본 내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것이죠. 15円50銭言ってみる。15円50銭朝鮮人。 이 사건을 관동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이때 학살된 조선인의 수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6,0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 시각 박열은 체포되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수의 조선인이 학살당하자 내무 대신 미즈노 렌타로는 조선인 학살의 정당성과 문명국 일본으로서의 위신을 위해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수감 중이었던 박열이 천황 암살을 계획했다는 것이죠. ここに拘束されている朝鮮人の中で一人だけ選べ。どんなやつを？朝鮮人には英雄、我々には敵となる適当なやつ。 일본 검찰은 박열을 대역죄로 기소했고 영화는 박열이 사형을 받기까지의 투옥 생활을 보여줍니다. 今日起訴してなるべく公正的合理的に審問したまえ。過程は合理的に。しかし結論は決まってる。 영화 박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바로 문명국 대일본 제국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제는 국가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타민족을 억압합니다. 자국민에게 민족 감정이라는 왜곡된 사상을 투입시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미워하고 학살하게 만들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명국 일본으로서의 위상이라는 목적 때문에 조선인 학살을 덮고자 국가 권력이 발벗고 나서서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죠. 바로 영화에서 묘사되는 박열의 대역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拷問はしてないだろう。それは拷問はない。 우리 일본은 고문 같은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 민주적 국가다. 이준익 감독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수염을 정리하는 일본 관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이유일 겁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일본 사법부가 박열을 대하는 태도도 참으로 웃음이 납니다. 원하는 죄를 만들기 위해 박열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본 사법부와 내무 대신 大逆罪は無理です。朝鮮人の大逆罪が必要なんだ。私が責任を取る。望む通りに聞いてあげて早く大逆罪で起訴したまえ。 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살인, 고문, 협박으로 조선인이라는 인간을 억압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문명국 대일본 제국의 위상을 위해 인권을 지켜주는 척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박열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1920년대 일본의 역사를 소상히 밝히고 있죠. 이 영화가 참으로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영화의 마지막 이야기에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박열은 일본 사법부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主文被告僕殉職及び金子文子死刑に処す。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천황의 감형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本件に対し大審医が死刑の宣告をなしたことはそれにもかかわらず我が皇室のありがたき恩赦により死刑から無期懲役へ。天皇に減刑する資格を誰が挙げた。 참으로 웃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토록 문명국 대일본 제국 어쩌고 저쩌고 하며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었지만 결국 천황이라는 존재가 법 위에 군림한다는 것. 천황의 말 한마디면 사법부의 판단이 뒤바뀌는 국가. 일본 제국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 표현처럼 개념에 지나지 않는 초인간적인 천황을 위해 각종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무고한 생명을 전쟁에 동원했던 극악무도한 미치광이 국가가 바로 일제이기도 합니다. 地上の平等なる人間世界を踏みにじる悪魔的権力は天皇であり皇太子である。己を犠牲にして国家のために尽くすという。この裏切り者はそれでも日本人か。静かにしろ。 천황의 신성함이라는 신화적 장치에 의해 모든 게 용인되었던 말도 안 되는 국가.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국가에게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기까지 여러 노력이 있었죠. 조민호 감독의 영화 한거에서처럼 1919년 3.1운동이 있었고 김지훈 감독의 영화 밀정의 소재가 되었던 의열단과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1920년대 무자비한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임시정부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되찾은 땅이 바로 우리의 한반도입니다. 문명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수탈식민지라는 비인간적인 제도를 운영하며 천황이라는 초인간적인 존재를 두고도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일본 제국주의에게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로부터 독립했는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비이성과 부조리함을 이겨내고 되찾은 이 땅은 어떠해야 할까요? 1945년 8월 15일의 의미는 바로 이것에 있을 겁니다. 1948년 수립된 현재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날이 바로 8월 15일인 것이죠. 8월 15일인 오늘, 누군가에겐 그저 토요일이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겐 그저 토요일이 아니길 바라며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저는 9월달 역사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박열의 명장면을 남겨드리며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ようこそ。今すぐ扉が開くに天皇をかけようか。まさに狂ったやつだな。天皇が神だと思ってるのか。
何？天皇はただの人間だ。クソもするし小便もする豆みたいに小さい人間。言ったろ、今すぐ開くって。